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34강째 시간인데요. 국외자산 양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231쪽인데요. 국외자산 양도. 해외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데요. 첫 번째, 국외자산 양도했을 때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 납세 의무자는요, 양도일 현재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입니다. 양도일 현재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 (5년) 이상 주소 또는 고소를 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외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했는데 국내에 5년 미만 주소를 두었다. 그리고 비거주자는 납세 의무가 없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과세 대상입니다. 어느 것을 팔아야 과세될까? 토지, 거기 나왔죠? 토지, 건물.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인데요. 중요한 것은 등기와 관계없습니다. 해외에 있는 부동산은 등기를 했느냐, 등기를 하지 않았느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등기와 무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식 및 출자 지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타 자산이 되겠습니다. 거기 국외자산 양도에 대해서는 등기, 미등기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를 살펴봅니다. 계산 구조인데요. 양도가액은 실거래가가 되겠죠. 필요경비 뺍니다. 필요경비는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과 직접 양도 비용이 되겠죠. 그러면 양도 차익이 나오는데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빼는데요. 해외에 있는 부동산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빼게 되면 양도소득 금액이 나오죠. 양도소득 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빼게 되면 양도소득 과세표준지인데요.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국내 자산과 동일하게 그룹별로 250만 원씩 공제받게 됩니다. 1그룹은 토지와 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 250, 2그룹은 주식 및 출자 지분에 대해서 250만 원을 각각 공제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세율을 곱하게 되면 산출세액이 나오겠죠. 그런데요, 외국에다가 납부한 세금은 공제하는 것이 외국 납부세액 공제가 되겠습니다. 또 가산세가 적용되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과세표준 계산 나왔는데요.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질거래가격으로 계산이 됩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요, 국내 자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만 국외자산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국내 자산과 동일하게 공제받는데요. 등기 여부에 관계가 없습니다. 국내 자산은 등기를 해야만이 기본공제가 가능하지요. 그러나 외국에 있는 부동산은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기본공제가 250만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율입니다. 토지와 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기타 자산은 해외에 있는 부동산은 보유기간 관계없고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6%부터 거기 고쳐주세요. 38%가 아니라 40%입니다. 6%부터 고쳐주세요. 38%가 아니라 40%입니다. 주식 및 출자 지분은 중소기업 주식은 10%가 되겠고 중소기업 이외의 주식은 20%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국유재산 적용 배제입니다. 적용하는 것은 실거래가로 적용한다. 해외자산 부동산을 팔았을 때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도 가능합니다. 분납도 가능합니다. 근데 배제, 적용하지 않는 게 있어요? 기준시가 산정하지 않습니다. 미등기산 배제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합니다. 그 다음에 결손금 통산도 배제하고요. 물납제도 당연히 없습니다. 여러분 233쪽에 보시면 국내재산 양도와 국외재산 양도가 나왔는데요. 거주자는 국내 주소 또는 1년 이상을 거소를 둔 자인데 1년 이상을 고쳐주세요. 183일입니다.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로 고쳐주시고요. 국외재산 양도는 양도하는 날 현재 국내에서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가 되겠습니다. 과세 대상의 국내 거는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 대상인데요. 국외재산은 부동산 임차권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대상이 됩니다. 과세표준 산출할 때 국내재산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만 국외재산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합니다. 세율, 미등기, 국내 거는 미등기가 70%, 등기된 거는 40%, 50%, 거기 6%부터 38%를 고쳐주세요. 40%까지. 6단계 초과누진세율입니다. (6단계) 초과누진세율 되겠고요. 주식은 10%, 20%, 30%. 국외재산은 역시 6%부터 38%를 40%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은 중소기업 주식은 10%가 되겠고 중소기업 이외의 주식은 20%가 되겠고요. 1천만 원 초과할 때 국내 거와 국외 모든 것 분납이 가능합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235쪽 10절 기타 부동산 관련 소득인데요. 여러분 사업소득이죠. 기타, 과거에는 부동산 임대를 하게 되면 임대소득이 있었는데 임대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바뀌었죠.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들어갑니다. 1번 부동산 매매업 사업소득입니다. 이 부동산 매매업에도 소득세법의 부동산 매매업이 있고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매매업이 있는데요. 소득세법에서 부동산 매매업의 정의는 부동산 매매업이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그리고 공급업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에서는 1과세기간이 6개월인데요. 1과세기간 동안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부동산을 판매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법상 매매업자가 되는 겁니다. 부동산 매매업 등의 업종 구분 나왔죠. 자기의 토지 위에 상가를 신축해서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 중인 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했다. 또 토지를 개발해 가지고 주택지라든가 공업단지, 상가, 묘지 등으로 분할 판매하는 경우도 부동산 매매업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업자의 토지 등의 매매 차익인데요. 매매 차익에 대한 과표는 역시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빼고요. 건설자금에 충당한 이자도 빼고요. 또 공과금도 빼고 기본공제 빼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빼게 되면 매매차익에 대한 과표가 나옵니다.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납부는 어떻게 할까? 역시 매매일이 속하는 다름알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택을 신축해서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주택 신축 판매업은 한 동의 주택을 신축해서 판매해도 주택 신축 판매업이 되고요.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줘가지고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주택 신축 판매업이 되겠습니다. 종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자기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토지와 함께 판매한 경우도 주택 신축 판매업에 들어갑니다. 시공 중인 주택을 판매해도 마찬가지고요.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에 판매하는 것도 주택 신축 판매업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주택 신축 판매업은요, 예정 신고 의무가 없고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확정 신고하면 됩니다. 주택과 다른 목적물의 건물을 하나의 매매 단위로 매매할 때요, 주택 면적이 크면 전부 주택으로 봅니다. 그러나 주택 면적이 크지 않고 주택 이외의 것이 크거나 같을 때는 주거 부분만을 주택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다 사업소득이 되겠죠. 오른쪽에 보시면 부동산 임대업의 범위가 나옵니다. 부동산, 또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그러나 부동산상의 권리 중에 지역권, 지상권이죠. 지역권, 지상권. 지역권, 지상권은 이거는 기타 소득으로 봅니다. 지역권, 지상권은 사업소득으로 포함되지 않고 기타 소득으로 봅니다. 공장재단이라든가 광업재단을 대여하고 발생하는 소득도 임대소득이 되겠습니다. 광업권자, 조강권자, 덕대 등이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이것도 임대소득이 되겠고요.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물로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 대가를 받는 것도 부동산 임대소득에 들어갑니다. 광고용 토지, 가옥의 옥상, 측면 등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도 임대소득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의 사업소득의 비과세는 어떤 것일까?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가 되겠고요. 한 개의 주택을 임대하는 것도 비과세가 되겠는데, 만약에 한 개 주택이라 하더라도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국외에 소지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과세합니다. 그러면 국내 1개 임대하고 해외에 있는 외국에 있는 주택을 임대한다면 국내 거는 비과세가 되지만 국외 거는 무조건 과세가 됩니다. 총 수익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거주자가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 전세금,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금액 계산할 때 총 수익 금액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주택을 대여하고요, 보증금을 받는 경우에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3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주거의 용도에 쓰이는 면적이 1호당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과세기간 기준시가가 3억 원인 이하인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85제곱미터를 초과하고요. 초과하고 보증금 합계액이 기준시가가 3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3억 원 초과해야 되죠. 3억 원 이하일 때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시간까지 부동산 임대소득의 범위를 살펴봤고요. 또 임대소득 중에서도 비과세가 되는 것은 논답을 이용하게 하고 받는 것, 한 개의 주택을 임대하고 받는 것은 비과세. 그러나 한 개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임대하면 과세한다는 것, 그리고 국외에 소지하는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양도소득세, 마지막에는 국외재산 양도와 그리고 기타 부동산 관련 소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도를 마무리하고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기출제 문제도 풀어보겠고요. 또 요약집을 통해서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오늘로써 부동산 세법 기본 이론 강의는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